자,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명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동사는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은 주어가 필요하고 동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영문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명사와 동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그 중에서 동사의 시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토익 시험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잘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 자,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이 문제는 왜 정답이 이렇게 되는가, 이 문장의 동사는 왜 이런 형태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왜 현재여야 하는가, 과거여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풀면서 문제 안에서 동사의 시제를 우리가 파악해 나가는 역순의 방식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시제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세 가지 시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외에도 동사의 시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 미래를 포함해서 12가지 동사의 시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을 형성하는, 뼈대를 형성하는 세 가지가 바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인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직접 시제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가 필요하고 동사가 필요하다. 자,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한다. 자, 누구누구가 무엇을 한다. 자, 무엇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뼈대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문제를 풀이할 때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가 아닌가. 자,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동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주어가 있는가, 자, 주어가 있다면 그 뒤쪽에 동사가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동사가 필요한 자리라면, 자,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 자리다라는 결론이 났다면 어떤 동사를, 어떤 형태를 고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럴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어가 몇 인칭이냐 하는 부분과 주어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자,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처음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바로 주어가 몇 인칭인가, 1인칭인가, 2인칭인가, 3인칭인가, 그리고 단수인가, 복수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동사를 고를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핵심 중에 핵심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굉장히 잘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사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현재, 과거, 미래 어떤 시제를 선택할 것인가 할 때에 이 문제의 정답은 현재 시제여야 한다 라고 한다면, 왜 현재 시제여야만 하는가 하는 단서를 우리가 문장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 문장의 시제가 과거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왜 과거여야 하는가? 이 문장의 어떤 부분 때문에 과거여야 하는가? 또 미래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문장의 어떤 부분 때문에 미래 시제여야 하는가? 자, 쉬운 말을 어렵게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 이 부사 때문에, 시간 부사 때문에 이 시제여야 한다 라는 단서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휘력이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 모든 문법적 판단은 문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가 되고 문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이런 부사구,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를 가리키는 부사구. 자, 이 부분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장에 yesterday 이렇게 되면은 어제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yesterday 때문에 과거 시제를 골라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last week,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3 days ago, 3일 전에, 3년 전에, 몇 년 전에,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in 2021 이렇게 말하면은 2021년에 모두 지나간 과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 이런 말들이 문장 중에 있으면 과거 시제 형태의 동사를 골라야 한다. 자, 아래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래 시제를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아마 이런 말들이 문장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tomorrow,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next week, 다음 주에 뭔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summer, 올 여름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in a week, 일주일 후에, 자, 일주일 안에가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자, 이런 말들이 따라 나오면은 그 문장에 동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미래 시제를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 아닙니다. 현재 시제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 사실, 늘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될 일들,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없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 예를 들어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이렇게 해야지 끓었다 안 됩니다. 끓을 것이다도 안 되는 거죠. 2 더하기 2는 4이다. 이게 맞는 거지. 2 더하기 2는 4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2 더하기 2는 4였다. 이렇게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태양을 주변을 돕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했다. 아니면 회전할 것이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실, 일반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현재 시제로 쓴다는 점 주의하고, 또 현재 시제가 와야 되는 경우는 이런 부사들이 잘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서 always, 어떤 뜻입니까? 항상 그러하다는 얘기니까 늘 그렇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every day라는 말, every day, every week 이런 말들은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매주 토요일, 매달 어떻게, 매년 어떻게, 이 말들은 주기적으로 확정된, 매번 그렇게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가 되어야 한다. 자, 마지막 것만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미래를 써야 하는 경우라면은 과거를 가리키는 말, 미래를 가리키는 말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 always, every day, every week, usually 이런 말들, 때로는 sometimes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부사들이 문장 중에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보고 문제의 열쇠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보죠.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Mr. Drake. 자, Mr. Drake 씨는 느낌이 옵니다. 주어라는 느낌이 오죠. The meeting room,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회의실이라고 하는 명사죠. For the seminar, 세미나를 하기 위한 회의실. 그리고 yesterday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Mr. Drake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미스터 드레이크가 어제 세미나를 열기 위한 회의실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인데 동사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면은 회의를 하기 위한 세미나실을 예약했다, 준비했다, 마련했다, 청소했다 이런 정도의 동사가 필요한 자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arrangement 이 단어가 생김새만 봐도 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rranging, ing가 붙은 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동사 형태는 be와 d가 되는데 arranged, be는 과거 시제, 그리고 d arranges, 이것은 현재 시제가 되는데 바로 이 문장에서 동사가 필요하다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yesterday, 이 말이 있다는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arranged, 준비를 했다. 자, 어제 강의실, 회의실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과거 시제 동사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객관적인 사실, 변함없는 사실, 그리고 늘 항상 일어나는 일의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every month, 매달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 그러니까 한 달마다 한 번씩 늘 그런 얘기입니다. The company, 그 회사는, 자,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A staff meeting.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A staff meeting. 이렇게 말하면은 직원 회의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동사가 없구나. 자, 매달 그 회사는 직원 회의를 뭐뭐 한다. 자,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사가 필요하면은 두 가지를 보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몇 인칭인가? 첫째. 그리고 이 문장에서 시제를 결정할 만한 단서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the company, 그 회사,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every month, 이 말이 바로 늘, 항상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맞겠구나. 동사가 필요하고 현재 시제니까 정답은 B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그 회사는 직원 회의를 holds, 개최합니다. 여기서 hold는 개최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죠. 자, 변함없는 사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변함이 없는, 자, 보죠. The earth, 지구는, 그 다음에 around the sun,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 주변을, 태양 주변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구는 이렇게 말했는데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말했죠. 자, 뭐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려면 주어가 필요하고 동사가 필요한데 이 문장에 지금 주어는 나와 있는 상태지만 이 지구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동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동사 어떤 시제를 써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동사가 오기는 오는데 어떤 시제를 써야 하는가? 대표적인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시제 중에 지구가 태양 주변으로 움직인다,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라도 변하지 않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일어나는 일, 객관적인 사실은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라는 결정은 났는데 최종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그럼 주어가 몇 인칭인가, 단수인가, 복수인가 그런 얘기죠. 자, 지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는 거죠. 현재 시제이면서 3인칭 단수 주어에 부합되는 동사의 모양,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A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은 이런 얘기입니다. Always, 항상, 자, 이렇게 말했죠. 좋은 선생님은 늘 어떻게 하신다. 좋은 선생님이라면 항상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ways, 이 하나의 부사가 늘 변함없이 일어나는 일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럴 때는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 good teacher always,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어떤 동사가 들어가느냐? 여기서도 보세요. a good teacher, 3인칭 단수. 그리고 always, 이 부사가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뒤에 동사 형태는 바로 s나 es가 붙는 거죠. 그래서 동사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는
B와 C가 유일합니다. 자, A는 보세요. A는 encouraging, ing가 붙으면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D 보세요. to encourage. 앞에 to가 붙어 있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말하죠. to 부정사는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B는 현재 시제, C는 과거 시제. 그렇다면 앞에 always 이 부사가 있기 때문에 encourage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좋은 선생님은 늘 학생들에게 to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하도록 encourages, 용기를 줍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문장에 반드시 그 시제여야만 한다 라는 단서를 한번 찾아가면서 시제의 형태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죠. Last night, 어젯밤에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이 문장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젯밤에 all the employees in the factory, 그 회사의, 그 공장의 all the employees, 모든 직원들은, 자,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overtime to meet the deadline. 자, 마지막 부분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to meet. 자, meet란 단어는 만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것을 충족시키다, 어떤 것을 실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he deadline, 데드라인이 마감 시간이죠. 마감 시간에 to meet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마감 시간에 늦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works overtime, worked overti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도 두 단어를 묶어서 기억해 두세요. work overtime 이렇게 말하면은 야근하다, 연장 근무를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바로 last night 이렇게 확정을 했기 때문에 어젯밤 일입니다. 그래서 야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근을 한다가 아니라 어젯밤에 야근을 했다가 맞는 거죠. 어젯밤인데 야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 worked overtime. 이것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시간 부사를 한번 파악하고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The investment company. 자, 회사는 회사인데 투자 회사입니다. 그 투자 회사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뒤에 보세요. Two more analysts. 자, analyst라는 것은 분석가 그런 얘기입니다. 분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애널리스트, 분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분석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next week, 다음 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주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미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두 명의 분석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보기의 동사를 보면은 hired, hiring, will hire, will be hired. 자, 공통적으로 hir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채용하다, 고용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next week라는 미래 부사가 있습니다. 미래를 가리키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미래 시제. 그래서 will hi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명의 분석가를 더 채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 부사를 찾은 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결정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파악해야 될 것이 주어가 몇 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when I came into the office, 내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라고 말했는데, 자, 이 문장에서는 과거를 가리키는 혹은 미래, 현재를 가리키는 시간 부사는 없습니다. 자, 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죠. When I came into the office, 내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when I came,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come, came, 과거 시제죠. 그럼 이거는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the manager, 부장님은 on the phone, 전화상에서 대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when I came,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came이라는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세요.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통화 중이더라 이거죠.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 대화를 하던 중이었다 이거죠. 자, 지금 진행 중이면 현재 시제. 과거에 진행 중이었으면 과거 진행 시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B와 D는 탈락입니다. 자, B와 D는 탈락이고 A도 마찬가지죠. talks. 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어젯밤인지 이틀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제 냄새가 나는 A, B, D, D는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가 the manager, 단수이기 때문에 was talking. 만약에 were talking 이렇게 되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같은 과거 진행형이라 하더라도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as talking, 통화 중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문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ll the employees, 모든 직원들이, 자, 이 부분이 이제 주어가 될 텐데, 모든 직원들은 a regular medical checkup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기적인, 규칙적인 신체 검사. 예, 메디컬 체크업, 신체 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혈압 재고, 그 다음에 뭘 재고, 뭘 측정하고 이래서 기본 피 검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체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체력이 아니라 신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규칙적인 신체 검사.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soo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soon 이 말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 단어에서 시제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곧 그런 얘기죠. 머지않아서 곧 이게 soon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지금 당장도 아니고 곧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단에서 우리가 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will get a regular medical checkup soon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B를 보게 되면 B는 got 과거 시제고 C is getting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제인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C는 정답으로 골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어 보세요. 앞에 주어가 지금 all the employees, 모든 직원들이 라고 지금 복수의 형태가 왔기 때문에 직원들 복수기 때문에 오더라도 are getting이 와야죠. is getting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탈락이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D를 보게 되면 were getting 이것은 이제 과거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soon 이 말과는 동떨어진 그런 시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The renovation of the meeting room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the renovation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뜯어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리모델링을 한다. 자, 건물을 사무실을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renovation of the meeting room. 자, 회의실의 수리 다시 한번 뜯어 고치는 겁니다. 회의실 수리가 이 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in a month. 자, in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in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a month 하게 되면 한 달이라는 뜻이니까 한 달 후에 그런 뜻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얼마 후에라고 말하면은 after 이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기준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10분 후에, 언제를 기준으로 30분 후에, 몇 년 후에냐. 현재를 기준으로 한 달 뒤에, 현재를 기준으로 10분 후에, 3일 후에 이렇게 현재를 기준으로 얼마가 지나고 나서라고 할 때는 in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 a month 이렇게 되면 한 달 후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시제는 in a month 이 표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회의실 공사가 한 달 후에 뭡니까? 완성될 것이다. 완료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회의실 공사가 주어입니다. renovation이 주어이기 때문에 완성할 것이다가 아니라 공사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시제이면서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will be completed. 자, 그래서 D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will be completed. 자, 한 달 뒤에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The manager, 부장님은, 자, 그 부장님은, 그 다음 보세요. Three candidates, 세 명의 응시자. 그러니까 지원 원서를 낸 사람을 우리가 candidate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회사에 아니면 어떤 대학의 입학생이 원서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원서를 접수한 사람들이 바로 그때부터 candidate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장님은 세 명의 응시자들을 at the moment,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A, B, C, D 동사를 보게 되면은 interview, 자, 이것은 면접하다 현재 시제. 예, 그리고 is interviewing, 이 말은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리고 was interviewing, 이것은 이제 was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이죠. 면접을 보고 있었다. 면접 보던 중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D는 interviewed, 면접을 했다. 이거는 과거 시제죠. 그럼 이 문장에서 단서는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바로 마지막에 있는 at the moment, 이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이런 뜻입니다. at the moment. 쉽게 말하면 right now. 바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세 사람을 면접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돼야 되는 것이다. 지금 면접 중이다. 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시제는 이 부사 때문에 현재여야 한다. 이 부사 때문에 과거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미래여야 한다라는 단서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해석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논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 보겠습니다. As of now. 자, 여기서 as of now, 이 부분이 바로 정답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런 얘기입니다. as of,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as of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이런 얘기죠. The company, 그 회사는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그 회사는 one floor of the Watson building. 자, 왓슨 빌딩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한 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But they will eventually expand.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확장을 할 것이다. 앞으로는 확장을 할 것이다. 미래에는 이 will eventually, will expand이기 때문에 확장을 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occupies, A는 과거 시제죠. occupied, 차지했다. B는 occupies, 지금 차지하고 있다. C는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다음번에 완료 시제를 전체 묶어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동사가 필요하고 현재 시제가 필요하고 the company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occupies, B가 정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Mr. Kim noticed a problem with the revolving door. 자, Mr. Kim은 noticed, 알아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A problem,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With the revolving door. 자, revolving door라고 하는 것은 회전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회전문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noticed, 알아차렸다. 과거 시제입니다. 언제요? As he blank yesterday. 자, 분명히 yesterday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제 그가 뭐뭐 했을 때. 자, 그러니까 과거 시제여야 한다. 자, 여기서 과거 시제는 A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제 들어오고 있었을 때 enter 하던 중에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The workers, 근로자들은 the order, 주문을 when their supervisor arrived yesterday. 자, 어제 그들의 감독관이 도착했을 때. 자, 어제의 일입니다. 어제 감독관이 도착했을 때 the order, 주문한 물품을 포장 중이었다가 되는 거죠. 도착할 무렵 그때 한창 포장하고 있던 중이었다가 되는 겁니다. 전 과거 시제가 지금 A가 과거 시제고 D가 과거 진행인데 이 중에서 더 자연스러운 것은 도착할 그 당시에 한창 포장 중이었다는 겁니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문을 포장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더 A보다는 D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시제 문제는 토익 시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 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동사가 필요하다면 그렇다면은 동사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시제를 어떤 시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시제를 판단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정할 부분은 주어가 몇 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요 세 가지가 동사 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만 해결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좀 쉽게,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시제를 익힐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